자, 봅시다. 오늘 할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 내가 함수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함수를 뭐에 비유를 해서 해주냐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대학 가면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뭐 전공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미팅이나 MT 이런 걸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함수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미팅에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해서 이제 해줄 거고, 자, x라는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제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함수는 알고 있어. y는 2x 더하기 1, 이런 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걸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건 이런 직선 형태를 띠게 되어 있었고, 2차 함수라는 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함수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궁금했던 거야.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을 읽어주는 게 궁금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함수고, 그래서 x에다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을 찾아주는 게 함수야. 그래서 함수를 보편적으로 f라고 쓸 거고요. x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을 찾아주는 게 함수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x라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라는 원소가 나오는 이런 이제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라고 부르고, 내가 왜 이걸 미팅에 비유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자, x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y라는 놈들이 있어요. 자, x를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미팅에 나온 남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y라는 건 미팅에 나온 여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이라는 남학생과 1, 2, 3이라는 여학생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 미팅을 뭐 서로 대화하고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제 남학생 1번이 나는 1번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선택을 했어. 2번 남학생이 나 2번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3번 남학생이 나는 2번 여학생이 마음에 드는데, 이럴 수 있죠. 미팅 나가서 그럴 수 있어. 누군가가 인기가 좀 더 많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미팅에 나온 남학생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미팅에 나온 여학생들을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받은 여학생들을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치역이 될 수 없죠. 그래요. 어쨌든 이걸 정의역, 이걸 공역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것도 함수가 가능할까요? 자, 미팅을 하다 보니 원래 4명씩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남학생 한 명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나왔어. 오다가 사고가 나서 못 나왔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1번이란 남학생이 1번을 찍고 2번이란 남학생이 2번의 여학생을 찍었는데 갑자기 3번 남학생이 나는 3번도 마음에 드는데 4번도 마음에 들어. 이러면 되나요? 이런 건 안 된다고. 오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건 그러면 안 돼. 자, 1번, 2번, 3번 남학생이 나오고 1번, 2번, 3번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자, 미팅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데 난 1번, 난 2번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3번이 나는 여기 나온 애는 마음에 안 들고 저 뒷테이블에 있는 4번이라는 여학생이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가 되려면 미팅에 나온 남학생들은 무조건 한 명씩만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2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4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안 찍을래. 미팅에 나왔으면 이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 거야. 한 명은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와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정의역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아까처럼 공역에 있지 않은 원소를 선택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공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미팅에 나왔는데 1번이라는 여학생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이뻐. 그리고 갑자기 남자애들이 다 미쳐가지고 난 1번, 난 1번, 난 1번 이럴 수 있죠. 그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이런 거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상수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울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남자애들끼리 약속한 거야. 야 우리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찍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뭐 자기들끼리의 선택입니다. 뭐 미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여학생 한 명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남학생들끼리 겹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결국에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하나는 어쨌든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생길 수도 있고 2개, 3개 선택을 받는 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공역, 시역이라는 이름을 배웠죠. 정의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팅에 나온 남학생입니다. 공역은 미팅에 나온 여학생입니다. 전체죠. 시역은 그 중에서 선택받은 여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치역은 공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오늘 천천히 문제 풀 거예요. 함수는 뭐 앞부분은 그렇게 힘든 내용은 딱히 없어서 천천히 그냥 하나하나 볼 겁니다. 자, 178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이제 1번부터 봅니다. 자, 정의역이 0, 1, 2고요. y 공역이 0, 1, 2, 3입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x를 정의역, y를 공역이라고 하지만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라고 표현을 한다면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써보죠. 이거 뭐 그림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기역은 x에서 x-1로 가는 함수래. 자, 그럼 기역은 뭐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0-1인 -1이 나온다는 얘기야. x에다 1을 대입하면 1-1인 0이 나오는 거고 2를 대입하면 2-1인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지금 함수가 되나요? -1이라는 게 지금 공역 안에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 있는 여학생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자, 니은은 x에서 절대값이 x-1이 된대. 0을 대입하면 0-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됩니다. 1을 대입하면 1-1의 절대값이니까 0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2-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됩니다. 얘는 0이 1로 갔고 1은 0으로 갔고 2는 1로 갔으니까 공역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은 x가 x제곱이 된대요. 0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4가 됩니다. 4라는 원소가 공역 안에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리을은 x가 x-1의 제곱이 된대요. 0을 대입하면 0-1의 제곱 1, 1을 대입하면 0, 2를 대입하면 1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들의 대응이 됐죠. 이것도 함수가 가능하겠네요.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일단 1번 한번 해보죠. 자, 예제 2번 봅시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이걸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표현을 좀 해보면 1, 2, 3, 4, 5, 6까지죠. 이게 지금 정의역이에요. 자,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x-3 또는 -x 더하기 1이래요. x는 홀수고요. x는 작수랍니다.
자, 그랬을 때 치역을 구하래요. 자, 치역은 선택받은 여학생들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자, 그러면 치역은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기 때문에 f의 1은 1 집어넣으면 1은 홀수기 때문에 위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의 2는 짝수기 때문에 아래다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의 3은 홀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어서 3 빼기 3 0이 되고요. f의 4는 짝수니까 밑에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인 마이너스 3이 되고요. f의 5는 홀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3인 2가 되고요. f의 6은 짝수니까 밑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선택받은 y들을 적어주는 게 치역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보통 크기 순서대로 써주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치역이 되겠네요. 밑에 2-1번, 2번, 3번 3개 해보죠. 자, 2-3번 보고 3번 넘어가죠. 자, 2-3번은 집합 x가 1, 2, 3, 4, 5인데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래. 여기가 얘가 정의역이고 공역이란 얘기야. 자, fx가 뭐냐면 x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로 정하겠대. 그러면 f의 1이라는 건 1의 제곱은 1이죠. 1의 약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f의 2는 2의 제곱은 4죠. 4의 약수는 1, 2, 4 3개가 있습니다. f의 3은 3의 제곱은 9, 9의 약수는 1, 3, 9 3개가 있고요. f의 4는 4, 4, 16, 16의 약수는 1, 2, 4, 8, 16 5개가 있죠. f의 5는 5의 제곱 25의 약수는 1, 5, 25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치역은 1, 3, 5가 치역이죠. 겹치는 거 한 번만 적어주는 거니까 집합은. 그래서 원소들의 합은 9 정도가 되겠다. 자, 넘어가서 예제 3번 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찾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찾는 문제들은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고, 자, 첫 번째는 정의역이 주어질 때. 자, 정의역이 주어지는 경우는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자, 함수 fx가 x입니다. 함수 gx는 x 세제곱이에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지금 만약에 정의역이 안 주어지면 x랑 x 세제곱은 당연히 같지 않죠. 둘은 함수가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진 순간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f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g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의 세제곱도 0이고요. f에 1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g에다 1 집어넣으면 1이죠. 각각의 함수값이 다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정의역 내에서는. 왜?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함수 f 이렇게 가고요.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함수 g 또한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 내에서는 얘네들이 똑같죠. 개역값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함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fx가 x제곱이고 gx가 절대값 x야. 마찬가지로 정의역 이렇게 주어졌어. 당연히 얘네들은 함수는 달라요. 왜냐면 y는 x제곱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절대값 x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와 0 집어넣었을 때와 1 집어넣었을 때의 y값들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얘도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둘 다 1 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는 우리가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의역이 주어졌을 땐
이제 각각의 함수값들을 같으면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만 주어질 때. 식이 주어졌을 때 엄밀하게 얘기해서 얘는 그래프가 같아야 돼요. 자, 그래프가 같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분의 x제곱이에요. gx는 x예요. fx랑 gx랑 같을까요? f랑 g랑 같을까? 자,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나 혼자 수업하니? f랑 g랑 같을까요? x분의 x제곱과 x 같다 손. 아무도 없어? 다르다 손. 나 아무도 수업 안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 틀려도 돼. 틀려도 되니까 너네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f랑 g랑 같다. 같을 것 같다 손. 괜찮아 들어. 자신 있게 들어. 눈치 보지 말고. 한 3명 4명이네요. 다를 것 같다 손. 진혁이 1명? 나머지는 의견 없음? 얘네들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물론 선생님 이거 약분하면 x잖아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약분해도 돼요? 함부로 약분해도 돼요? 함부로 나눠도 돼요? 나눌 땐 뭘 조심해야 되죠?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x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인 지점에서 이거는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빠져있지만 x가 0이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은 x가 0이 아니면 약분이 되니까 x라고 쓸 수 있는데 0이 아니니까 y는 x는 x인데 0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빵꾸 뚫린다고. 근데 y는 x는 어떻게 그려져?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얘는 0에서 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랑 그래프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fx가 이건데 x가 0일 때는 0이야 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x가 0이 아닐 때는 약분되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x가 0일 때는 0이니까 얘는 원래는 0이 아닐 때는 여기서 빵꾸를 뚫어야 되는데 0일 땐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채워지지 다시. 그럼 얘랑은 그래프가 어때져? 똑같아지죠? 얘랑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이 없는 순간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완벽하게 동일해야지만 둘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함수 만들기예요. 이거는 결국에 정의역 구하기거든요. 정의역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볼게. fx라는 놈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gx라는 함수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얘네들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같은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정의역이 몇 개만 딱 주어졌을 때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돼. 그럼 우리가 결국에 구하는 건 뭐냐면 fx랑 gx가 언제 똑같아지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왜? 아까 전에 y는 x제곱과 절대값 x가 같아지는 x값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었던 것처럼 얘네들이 언제 같아지는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럼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어서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x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니까 얘는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2, 0, 2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 플러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똑같고요. 0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1 똑같고요. 2 집어넣으면 8 빼기 6 더하기 1이어서 3.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 똑같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를 만들려면 fx랑 gx가 같은 x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자,
내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2, 0, 2인 것도 얘네들이 같은 함수고 내가 만약 정의역을 0하고 2로만 설정을 해도 0 집어넣으면 똑같고 2 집어넣으면 똑같으니까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정의역을 내가 마이너스 2하고 2라고 해도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의역을 2라고만 해도 2를 대입했을 때 같으니까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말은 결국에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뭐랑 같아? 부분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맞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다. 단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제외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빼야 되겠죠. 자, 예제 3번 보시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뭐 예제는 쉬운 게 나왔겠죠 뭐. 근데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고. 자, 정의역이 1하고 3인데요. fx가 이렇게 되고 gx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f랑 g랑 같대요. 서로 같은 함수래요. 1하고 3이라는 정의역 내에서는. 그럼 f의 1은 a, g의 1은 1 더하기 b, f의 3은 3a, g의 3은 9 더하기 b. 얘네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a랑 1 더하기 b가 같아야 되고요. 3a랑 9 더하기 b가 같아야 된다고. 이래야 같은 함수가 된다고. 두 식을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2a는 8, a는 4가 되겠고요. a에다 4 집어넣으면 b는 3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3-1번, 2번, 3번 3개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3-3번 하고 넘어갑시다. 3-3번 아까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자, fx가 2x제곱 마이너스 2고요. g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해서 f랑 g랑 같게 만드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어서 인수분해합시다. 1 집어넣으면 되네요. 얘는 2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x-1에 x-2에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과 2에서 얘네들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의역을 구하려면 얘네들이 다 있어도 되지만 부분만 있어도 된다고. 즉 얘네 마이너스 1과 1과 2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다고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죠. 근데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공집합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를 제외해야 된다고요. 8-1에서 7개의 정의역이 생길 수 있다. 자, 이제 함수 그래프 찾기를 할 건데 함수 그래프 찾는 문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찾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1대1 함수라는 것을 찾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 1대1 대응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얘네가 좀 뭔지 좀 살펴봐야 되니까 얘를 좀 먼저 설명하죠. 자, 일단 1대1 함수가 뭐냐.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정의역이 있어요. 공역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1대1로 만나야 된다고. 1대1로 이렇게 만나야지 1대1 함수인 거야. 물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얘네들은 1대1로 만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1대1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게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가 둘이 같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 또한 서로 같지 않은 거야. 서로 다른 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대1로 만난다는 표현이고 얘가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는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모든 애들이 다 대응돼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애들은 공역에 있는 이 원소가 대응이 안 되잖아. 이런 건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될 수 없다는 얘기야. 1대1 대응 함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모든 애들이 하나씩 만나고 Y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선택받아야 돼. 그 말은 공역이 치역 자체랑 똑같아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1대1 대응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항등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항등함수는 어떤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마치 이런 놈이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4 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린 항등함수라고 하고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y는 x가 있습니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선생님 그러면 항등함수는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면 fx가 x 세제곱이라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f의 0은 0이고 f의 1은 1이니까 이 정의역 내에선 얘도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항등함수는. 자, 네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미팅에 엄청나게 이쁜 여학생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 얘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의 원소로 가는 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y는 a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y는 3이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모든 원소들이 다 3만 찍는 거야. x가 1일 때도 3 찍고 2일 때도 3 찍고 3일 때도 3 찍고 다 3만 찍는 거야. 이런 형태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이름 자체는 따로 나오진 않는데 이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도 살짝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증가함수는요 말 그대로 증가하는 거예요. x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이런 형태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감소함수는요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커지면 y도 커져.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감소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커지면 y는 작아져. 이게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세요. 이제 뒤에 가서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함수 그래프 찾기로 돌아와서 함수가 되려면요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만나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이런 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원의 방정식이었지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함수일까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함수일까요? x 하나당 y를 몇 개 선택해요? 2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얘는 x 하나당 y가 하나만 선택하는 걸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x 하나당 다 y가 하나씩만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느냐? 세로줄을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몇 개에서만 만나야 돼? 하나에서만 만나야 돼.
얘처럼 세로줄 그었을 때 두 개에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세로줄 찡 그어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씩만 만나야 됩니다. 하나씩 만난다면 걔는 함수가 됩니다. 일단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1대1 함수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는 다 돼야 돼요. 세로줄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1대1 함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갔어. 그럼 얘는 x 하나당 다 y가 하나씩만 만나죠. 맞아?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서로 다른 x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y가 나오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팅에 이쁜 영학 나와서 같이 찍는 거야. 이런 건 1대1이 될 수 없다고.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세로줄을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씩 만나야 돼.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놨다 치자. 그럼 얘는 가로줄 그었을 때 하나에서 만나다가 여기서 안 만나죠. 맞아? 그럼 이런 경우야. x가 이렇게 쭉 있고 y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얘는 하나씩 선택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건너뛰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하나씩 다 만나지만 이 중간 부분에 안 만나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런 건 1대1 함수가 돼. 그래서 얘는 가로줄을 지인 그어보는데 하나씩 만나거나 또는 안 만나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로줄 이렇게 만나봤을 때 하나씩 만나다가 안 만나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이런 건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1대1 대응은 뭐였어? 모든 y들이 다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대응 안 되는 y들이 존재하면 안 돼요. 다 하나씩 만나야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줄 지인 그어볼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야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제 4번으로 넘어가면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이제 3차 함수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나중에 2학년 때 하게 될 겁니다. 미적분 시간에. 지금은 알 필요가 없겠죠. 자, 문제에서 함수인 그래프를 찾으라 그랬어요. 함수는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함수는 세로줄이야. 함수는 세로줄 찍어봤을 때 이거 하나에서만 만나죠? 함수 됩니다. 이건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니까 안 돼요. 이거는 두 개에서 만나네요? 안 됩니다. 이거는 다 하나에서만 만나죠? 이런 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이것도 쭉 다 하나에서 만나죠? 됩니다. 이것도 쭉 다 하나에서 만나죠? 됩니다. 답은 기억, 리을, 비읍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밑에 4-1번 빠르게 풀어보죠.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도 쉬워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에서 다음을 고르래요. 1번은 1대1 함수를 고르래요. 자, 1대1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로줄 지인 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얘네가 다 함수는 맞아요. 자,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1대1 함수 됩니다. 가로줄 그었을 때 졸라 많이 만나죠? 안 됩니다.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요? 됩니다.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다가 안 만나죠? 이것도 1대1 함수는 됩니다. 자, 1대1 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2번은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라 그랬어?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근데 니은은 볼 필요 없어. 왜냐면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가 일단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셋 중에서만 보면 돼. 얘네 하나씩 만나니까 1대1 대응 함수 됩니다. 하나씩 만나니까 1대1 대응 함수 됩니다. 하나씩 만나다가 여기서 안 만나니까 1대1 대응 함수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기억과 디귿이고요. 자, 3번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누구밖에 없어? 디귿밖에 없죠. 왜? 이거 y는 x니까. 맞아? 얘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밖에 없고요. 마지막 4번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된다 그랬죠. 답은 이해가 되겠네요.
자, 5-1번 해보죠. 자, 이제 이번에 뭘 배워볼 거냐면 1대1 대응함수 만들기, 1대1 대응 조건입니다. 자, 내가 얘를 이제 무슨 문제라고 부를 거냐면 박스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이 1대1 대응 조건에서 이제 내가 유형을 한 3개 정도 설명을 할 건데 그 3개 중에 가장 유명하다?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박스 문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박스 문제가 뭐냐면 x는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의역이 x부터 b까지 주어지고 a부터 b까지 주어지고요. 치역은 c부터 d까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자, 1차 함수를 예를 들게요. 1차 함수를. 자,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c, d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그냥 양수라고 해볼게. 그냥 여기에 a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d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 A, B가 있고 C, D가 이렇게 있어. 이런 박스 모양의 정의역과 치역, 이제 공역이 나온단 말이야. 이 공간 안에서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모든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다 1대1로 만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fx가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차 함수는 분명 직선이에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1대1 대응 함수인가요? 모든 x들은 다 대응을 하지만 y들이 이 부분이 대응을 안 하죠. 지금 이런 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 대응하지 않는 y 값들이 있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들은 다 대응하는 점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x들이 대응을 못하죠.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결국에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래프가 가야 모든 x들하고 모든 y들이 다 하나씩 대응을 하겠지. 알지? 물론 이쪽 대각선이 아니라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을 오더라도 하나씩 다 대응할 수 있겠죠. 알세요? 자, 그럼 결국에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가던가 혹은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A, C하고 B, D를 지날 때가 될 테니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하면은 mn 값이 나오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A, D하고 B, C를 지날 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점을 대입했을 때 같은 연립해서 성립하는 mn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항상 1차식으로만 나오냐? 아니에요. 2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2차식으로 나올 때는 이런 게 중요해. 박스가 이렇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x가 1, x가 2, 4, 2부터 4까지라고 하고 y를 1부터 5까지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fx가 x제곱 y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2차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면 모든 x랑 y랑 다 대응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2,1하고 4,5를 지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는 점 대입하면 x에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1이 돼야 되고요. 4,5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는 5가 돼야 돼요. 그 두 식을 빼버리면 12 더하기 2a는 4,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정도가 되겠고, a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b는 5가 된다고.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두 번째 케이스는 2,5하고 4,1을 지날 때를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나는 점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5, 16 더하기 4a 더하기 b는 1. 마찬가지 두식 빼버리면 12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4, 2a는 마이너스 16이니까 a는 마이너스 8. a에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2, b는 17.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2차 함수가 됐을 때는 둘 다 답이 되느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확인을 하셔야 되냐? 자, 얘는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2죠. 맞아요? 그러면 2,1부터 4,5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7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4야. 그러니까 아 이건 되네. 여기가 2면 2부터 4까지 이렇게 오니까 이것도 되지. 맞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여기랑 여기랑 지나서 그림 이제 식을 구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두 점만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1대1 대응이 되지만 이거는 1대1 대응이야? 대응되지 않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꼭 그려보셔야 돼. 그래서 2차 함수는 그래프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반박스 문제예요. 반박스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x가 되는 기준점은 a 하나 나왔고요. y가 되는 기준점은 b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번에는 아까처럼 박스의 형태가 아니라 뚫려있는 박스의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박스가 반만 있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어. 몇 차 함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x들은 다 대응이 되죠. 근데 여기에는 y들이 대응이 안 되지 지금. 맞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요? y들은 다 대응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x들이 대응을 못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에 얘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맞네? 근데 얘는 그래프가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a, b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a, b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쪼개진 함수. 자, 그냥 직선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fx가 ax 더하기 b하고 mx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다 치자.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쪼개져 있어. 예를 들어 알파가 여기 있는데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알파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아니죠? 왜냐면 이런 데가 있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이것도 1대1 대응이야? 여기가 대응이 안 되죠? 그럼 이런 점이 없으려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연결돼야 되겠지. 연결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알파에서의 값이 같다는 얘기야. x는 알파에서 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의 값은 같아. 근데 얘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왔어. 이거 왜 있어?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니? 아니죠. 이렇게 오면 안 돼. 왜? 얘는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순간 이런 점이 생기거든. 그럼 여기서 증가했으면 여기서도 증가해야 돼. 여기서 감소했으면 이쪽에서도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의 부호와 얘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차 함수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증가해야 되겠고 이렇게 가려면 감소해야 되겠죠. 오케이? 2차 함수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형 6번밖에 없네요. 유형 6번 보시면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요. y는 0에서 4 사이입니다. fx가 ax 더하기 b인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곱을 구하래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부터 1이고요. y는 0에서부터 4입니다. 그림은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가거나 두 가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고요. 1,4를 지나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4를 지나고요. 1,0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지나는 점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4가 되니까 둘이 더하면 2b가 4, b는 2네요. 그럼 a도 2죠.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오고요. 이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4가 되고요. a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 둘이 더하면 2b가 4니까 b는 마찬가지 2인데 b에다 2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2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a, b를 곱했을 때는 둘이 곱하면 4가 될 수도 있지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네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다. 자, 밑에 6-1번, 2번, 3번 해보죠. 자, 6-3번 풀이하고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함수 fx가 x 더하기 1과 2x 더하기 a로 쪼개져 있대요.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1대1 대응되려면 일단 0에서 연결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 0 집어넣은 값과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됩니다. 끝났네요. 얘는 1이죠. 더 할 게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기울기의 부호는 이미 같잖아. 증가 이미 같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만 확인하면 되죠. 자, 7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gh가 얘는 1대1 대응이고요. g는 항등함수고요. h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f의 0은 g의 1과 같고 h의 1과 같고요. f의 1과 g의 0을 곱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 곧바로 알 수 있는 건 무조건 g예요. 왜? 항등함수거든요. 항등함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의 0은 1이고요. h의 1은 1입니다. f라는 놈을 먼저 보면 f라는 놈은 0일 때 1로 간대요. 일단 이래요. 자, 얘는 항등함수니까 뭐 그냥 항상 자기 자신이야. g의 0은 0이겠죠. 항등함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좌변은 0이고요.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0이란 얘기예요. 얘가 0으로 가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h는요. 상수함수래요. 근데 아까 전에 h의 1이 1이라 그랬거든. 상수함수는 뭐야? 다 하나로만 가는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의 1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 더하기 h의 0인데 f의 1은 1의 세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항등함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h형은 얘는 상수함수니까 1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 자, 7-1번, 2번, 3번 해보죠. 자,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만 더 합시다. 자, 함수의 개수를 좀 쉽게 하려면 경우의 수를 좀 하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함수의 개수부터 볼 건데, 자, 이런 거야. 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공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함수 f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죠. 몇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세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얘가 뭔가를 선택했어.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몇 개예요? 3개예요. 왜? 똑같은 거 또 해도 되거든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4도
3개, 5도 3개, 6도 3개.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3의 6제곱이 되어버린다고. 3은 뭐야? 공역의 개수죠. 6은 뭐예요? 정역의 개수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엄마? 아, 우린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중요한 숫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7월 29일 내 생일. 엄청나게 중요한 수입니다. 어쨌든 얘는 뭐야? 공역의 정역 제곱이야. 공역의 정역 제곱으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나 사실 1대1 대응 함수나 똑같아.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나 구하는 거 똑같거든. 차이가 있는 건 이런 거야. 자, x가 있어. 1, 2, 3, 4야. y가 있어. 1, 2, 3, 4, 5야. 자, 여기서 1대1 대응 함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왜? 개수가 다르니까. 1대1 함수는 만들어지지.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없어.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도 만들어지고 1대1 대응 함수도 만들어져. 어차피 걔네들의 개수는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1대1 대응을 물어보나 1대1을 물어보나 어차피 풀이하는 건 똑같아.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일단 몇 개야? 이거 6까지 배워볼까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6개야. 얘가 뭔가를 갔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야. 왜? 얘가 간 걸 뽑으면 안 되니까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뭔가를 갔어. 3은 4개. 그 다음 4는 이거 마치 뭐랑 같아? 6개 중에 몇 개를 간 거야? 6개 중 4개 연속된 4수를 곱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6P4예요. 6은 뭐야? 공역. 얘는 정역. 그래서 얘는 공피정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4P4가 되니까 어차피 이제 계산하는 건 똑같다고. 외우는 건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상수함수. 자, 이렇게 돼 있어. 상수함수가 되려면 다 같은 걸로 가야 되지. 어쨌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6개야. 얘가 뭔가로 갔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경우가 이거밖에 없어. 다 같이 1로 가거나 다 같이 2로 가거나 다 같이 3으로 가거나 다 같이 6으로 가거나 이거밖에 없다고. 경우가 6가지밖에 없죠. 이건 마치 뭐랑 같아요? 그냥 공역의 개수랑 똑같아요. 자, 네 번째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아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 배웠죠? x가 커질 때 y도 커지면 증가함수,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함수인데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증가함수를 볼게. 자, 얘가 증가함수가 돼야 돼. 자, 예를 들어 1이 2로 갔어. 그러면 얘는 얘보다 큰 걸로 가야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그럼 얘는 얘보다 또 큰 걸로 가야 되니까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처음에 6개인데 얘가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지. 맞아? 그래서 방금처럼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증가함수가 되려면 결국에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몇 개 선택할 거니? 3개를 선택하겠지. 왜냐면 정역이 지금 3개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 6개 중에서 3개를 먼저 뽑자. 예를 들어서 내가 1, 3, 4를 뽑았다 치자.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뽑아놓으면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 공역의 개수 중에 정역의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돼.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가 되려면 거꾸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역의 개수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로 뽑는다. 자, 요렇게만 딱 기억하시고 문제 딱 보시면 유형 8번 봅시다. 집합 X는 A, B, C고요. 집합 Y는 1, 2, 3, 4, 5예요. 자, 1번은 X에서 Y로의 함수야.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정의역 제곱. 공역이 5개 있고요. 정의역이 3개 있어요. 그래서 125개의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1대1 함수.
1대1은 공피정이라 그랬습니다. 공피정. 5부터 3개만큼 곱하죠. 60까지가 되겠고요. 자, 3번은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상수함수는 공역의 개수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자, 밑에 8-1번과 2번 두 개 해봅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예제 9번이고요. 요거 하고 나서는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야.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의미야. 증가함수가 되려면 공시정이라며 공역에 있는 원소 6개고요. 정역에 있는 원소 3개니까 6시3 계산하면 되죠. 3부터 싹 다 곱한 놈분에 6부터 3개만큼 6, 5, 4 2, 3은 6이니까 20까지가 생기겠네요. 자, 밑에 9-1번하고 2번 해보죠. 자, 9-2번 보시면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fx가 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f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고요. f의 2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f의 3은 3보다 작거나 같고 f의 4는 4보다 작거나 같고 f의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 1대1 함수라든가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하나밖에 없어요.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1,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3 세 가지고요.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3, 4 네 가지.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곱해야겠죠. 이거 5팩토리얼이랑 똑같네요. 120까지가 되겠죠. 자, 남은 시간은 뒤에 연습 문제 풀도록 합시다.